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꼬리를 내렸죠.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 지시로 진행되던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전격적으로 보류시켰습니다. 김정은은 23일 날 노동당 중앙군사위 7기 5차 예비회의를 화상회의로 열었는데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라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4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리병철 부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참여했던 이 화상회의에서는요.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회의에 상정할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고 또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 그리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 이렇게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김여정의 지시를 받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16일과 17일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단지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의 대남 군사행동을 할 것이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이날 발표로 인해서 북한군의 군사행동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를 연 사진이라든지 증거자료는 전혀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더불어 노동신문들은 연일 대북전단과 관련해 가지고 대남 비방을 하던 것과는 달리 관련 기사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또 조선중앙통신도 23일까지는 비방 기사들이 있었는데 24일자 기사에는 노출되질 않았습니다. 특히 대남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대남 비방 기사를 실던 그 기사란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고요. 단 이제 대남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만 대북 전단과 관련해 가지고 탈북자들을 비방하는 기사를 6공지 정도 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23일에 김정은 지시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국면 전환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이렇게 지시하면서 꼬리를 내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북한이 왜 이렇게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강경한 군사행동 때문입니다. 그 군사행동 첫 번째는 항공모함 3척을 전진 배치한 거죠. 사실 북한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 그리고 김정은이 자다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최대 위협은 항공모함 3척의 집결 소식일 겁니다. 원래 이 항공모함 3척이 모이면 언제든지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군사 전문가들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시기와 같이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일단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원래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가 모항인 로널드 레이건 함, 그러니까 CVN-76이죠. 이 로널드 레이건 함만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북한발 위기가 고조되고 미중 양국 간 갈등도 고조되면서 2개의 항모 타격단이 추가로 배치된 겁니다. 이로써 미국이 보유한 해군 전력 106대 중에서 무려 63대가 7함대 소속으로 배치되면서 전력을 대폭 증강시킨 셈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로널드 레이건 함은 제5항모 비행단 그리고 제15 구축함대와 함께 제5 항모 타격단을 이루고 있고요. 루즈벨트 함은 제23 구축함대하고 제11 항모 비행단과 함께 제9 항모 타격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니미츠 함도 제9 구축함대 그리고 제17 항모 비행단과 함께 제11 항모 타격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9 항모 타격단의 기함인 루즈벨트는 지난 1월에 작전 배치된 후에 4월 달에 이제 코로나19가 함내에서 발생하면서 괌으로 일단 귀환해 가지고 좀 그 정박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배치가 된 겁니다. 또 11 항모 타격단의 기함이죠. 니미츠 함은 지난 6월 8일 날 샌디에고를 떠나서 이번에 필리핀 인근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항공모함들이 한반도 주변에 몰려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미국은 아예 한반도 인근의 항공모함을 전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7함대의 3개의 항모 타격단 배치가 꼭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그림 자체가 북한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국 타결을 위한 군사 옵션 카드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롭게 투입된 루즈벨트함과 니미츠함, 현재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인데요.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북한의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았던 지난 2017년 1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레이건, 루즈벨트, 니미츠, 이번에 모인 색이 다 그거죠. 이 항모 세 척이 동해의 작전구역에 동시 진입해가지고 우리 해군하고 연합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항모 세 척의 활동과 별개로 미 해군이 22번째로 건조한 차세대 연안 전투함인데요. 인디펜던스급의 캔자스시티 호를 태평양 함대에 배치했다, 이렇게 VOE가 23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호위함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연안 전투함은 적성국 연안에서 디젤식 잠수함, 규례, 고속정에 대치하면서 합동군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이번 배치로 태평양 함대는 총 11척의 인디펜던스급하고 2척의 프리덤급 연안 전투함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연안 전투함은 다른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근거리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고요. 이 헬리콥터와 무인기 그리고 대함 미사일인 블록 1C 하푼 탑재 능력도 갖췄습니다. 이번 연안 전투함의 한반도 인근 배치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해상 전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군사행동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놀랄만한 일인데, 미군 항공기의 코끼리 훈련을 전격 공개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했는가 보실 수 있는데요. 항공모함 세 척의 전개와 함께 북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22일 날 발생했는데요. 일본의 미사와 기지에서 주일 미군 제35 전투항공단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제302 비행단과 함께 수십 대의 F-35A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펀트 워크, 그러니까 코끼리 걸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꼭 김정은더러 보라는 듯 아예 트위터를 통해서 전격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미군은 지난 4월 13일에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B-52 폭격기를 비롯해 가지고 한 10대 정도의 폭격기, 공중급유기, 무인 정찰기들이 활주로 해서 한 줄로 이동하는 엘리펀트 워크를 하는 무력을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도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이 엘리펀트 워크는 전투기들이 짧은 간격을 두고 잇따라 이륙하기에 앞서서 열을 지어서 활주로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적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가는 효과를 갖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데요. 또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 미 공군이 F-35 스텔스 전투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시위를 벌였다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에게는 최악의 악몽이다,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당시 사진에는 섬뜩한 모습의 F-35A 전투기 52대가 4대씩 13열로 13열로 줄줄이 출격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당시 힐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이 코끼리 걸음 훈련에 참가한 F-35A 전투기 52대는 약 30초 간격으로 잇따라서 이륙해가지고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완전한 전투 수행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북한 코앞에 일본에서 김정은이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의 위협적인 무력 시위를 미군이 한 셈입니다. 아마 김정은이나 북한 군부가 주일 미군 기지에서 실시했던 이 F-35A의 코끼리 걸음을 봤다 그러면 대미 항전 따위의 망상은 순식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자, 미국의 군사행동 세 번째입니다. 미군의 핵심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가지고 핵 공격을 위협한 날 미군 전략사령부가 핵 공중지휘기 E-4B의 훈련 장면을 공개해가지고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이트 워치 또는 심판의 날 항공기다, 뭐 이런 별칭이 있는데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이 E-4B는 핵전쟁이 벌어지면 공중에서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항공주의 관제소 역할을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오니까 외교가에서는 2018년 이후에 좀처럼 보지 못할 것 같은 항공기가 다시 공개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 위협을 하자마자 이걸 공개한 겁니다.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과시는 결국 북한이 한국을 향한 서울 불바다 공세,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핵 공격 가능성까지 꺼내드니까 미국이 평양에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존 최고의 폭격기죠. B-52도 시시때때로 북한 인근을 비행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포츠에 따르면 북한이 대남 확성기 재설치에 나선 다음 날이죠. 22일입니다.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를 이륙한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일본 열도 인근 태평양 상공을 거쳐가지고 필리핀 해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그림 보이시죠? 언제든지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보여준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6일이죠. 그 직후인 17일 그리고 19일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또 미군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은 이젠 다반사가 됐습니다. 북한 전역 감시를 위해서 심지어 미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 센트 정찰기까지 동원됐다는 거, 그건 그만큼 지금 미국이 북한 전역을 샅샅이 훑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은 미국을 향한 도발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결국 김정은이 꼬리를 내렸는데요. 그것도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뉴스를 통해서 완전히 고개 숙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북한의 다른 매체도 아니고 전 인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렇게도 설레발 치면서 대남보복과 대미항전을 외쳤으면 당연히 뭔가 군사적 도발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예 꼬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심지어 대남 전단 살포는 물론이고 이미 설치를 시작했던 대남 확성기마저도 다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고개를 숙인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강력한 군사대응 때문입니다. 또한 대남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 친북적이던 문재인 정권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미동맹 강화라는 카드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으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교류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하라고 요구를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집권 세력도 아주 엄청나게 호응을 했죠. 결국 미국과의 공조 없는 대북 지원 조치들이 불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이제 북한도 눈치를 채게 된 거고 이번에 다시 확인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의 승리가 희박해질수록 대북 강경책을 쓰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결국은 군사적 옵션까지도 감행하는 빌미를 북한이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정은이 꼬리를 내리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신문 24일 날 보도한 내용 가운데 그동안 대미항전을 말하면서 써오던 핵전쟁 억지력 이렇게 쓰지를 않고요. 핵이란 말을 빼고 전쟁 억제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5월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보인 초강경 자세보다 한층 완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핵무기를 통한 대미항전 의지를 슬며시 삭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결국 일단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물론 사소한 도발들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남쪽을 괴롭히는 일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적 시선을 끌 만큼의 도발을 당분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을 향한 SLBM 도발 역시 함부로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지금 이 대내적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김여정을 내세워서 강공 자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김정은 본인 이름으로 후퇴는 시켰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김정은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남쪽의 대통령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